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 있는 마디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의 그 인대 파열 중에 후방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무릎 인대 파열 그러면 아마 대부분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나 아니면 뭐 이제 스키 손상 같은 경우에 다치는 내측인대 파열에 대해서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텐데, 후방 십자인대 파열은 흔한 파열은 아니고요. 하지만 후방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이 안 되고 치료가 안 된다면 또한 후유증도 크게 남을 수 있는 그런 손상이기 때문에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되게 되면은 치료가 진단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후방 십자인대는 이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무릎 안쪽에 그 뒤쪽에 이렇게 있는 인대가 되는데, 앞쪽에는 이렇게 전방 십자인대가 있게 되겠죠. 전방 십자인대는 무릎이 앞으로 밀리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면은 후방 십자인대는 무릎이 뒤로 밀리는 걸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전방 십자인대보다는 후방 십자인대가 훨씬 더 굵고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방 십자인대는 잘 다치지는 않는데 아주 이제 심한 외상이 있을 때는 후방 십자인대가 이제 파열이 되게 됩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는 이유는 뭐 이제 좀 다양하게 있지만은,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한 두 가지 되는데, 하나는 교통사고가 되겠고요, 하나는 넘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림에서 볼 텐데요. 교통사고는 이게 앞벽 정면에서 충돌이 되면서 앞쪽에 있는 그 자동차 안쪽에 있는 그 엔진룸이 밀고 들어오는 그 대시보드 인저리가 있지 않습니까? 대시보드가 무릎을 이렇게 밀고 들어올 때 정강이 뼈를 이렇게 치게 되면은 그때 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내가 달리기를 하거나 운동을 할 때 내 체중이 실려서 앞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정강이 뼈가 땅에 찍을 때 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게 되는데, 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경우, 파열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원인이 되겠습니다. 후방 십자인대 파열됐을 때 이 파열이 완전 파열이냐 부분 파열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파열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이 이렇게 부분 파열이 될 수도 있고 완전히 파열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 파열이 됐느냐 완전히 파열이 됐느냐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이제 초기에는 MRI를 찍어서 파열의 정도를 확인하게 되는데, MRI는 파열이 됐다 안 됐다는 것은 확인이 가능하지만은 얼마나 불안정한가를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텔루스 부하 검사라는 엑스레이 촬영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림에서 잠깐 보시면은 이쪽에 보이는 엑스레이하고 이쪽에 보이는 엑스레이가 다른데, 이쪽 오른쪽에 보이는 엑스레이는 지금 정상적인 무릎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반대쪽 무릎이 되겠죠. 이쪽 무릎은 위에 뼈가 밑에 뼈가 간격이 위에가 같은데, 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게 되면은 이 텔루스 부하 검사라는 엑스레이 찍게 되면 무릎이 뒤로 밀리게 되는데, 그 밀리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치료 방향을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10mm 정도 안쪽에 밀리게 되면은 우리가 부분 파열로 진단을 하고요. 10mm 이상 되면 이제 우리가 완전 파열로 되는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하지만 급성기 때 후방 십자인대 파열을 진단 내린다면 처음부터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완전 파열이 됐든 부분 파열이 됐든 일단은 환자분들이 처음에 와서 후방 십자인대 파열을 진단을 하게 되면은 일단 통기부수 고정 치료를 권해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전방 십자인대와는 달리 후방 십자인대 파열은 기부수 고정 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 인대가 좀 붙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통기부수 치료를 권해드리고요. 그 이후에 한 3주 정도 고정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재활 치료를 하면서 무릎이 불안정하지 않으면 뭐 당연히 재활 치료하면서 지내는 것이고, 많이 불안정하면은 이제 수술도 고려할 수가 있는데, 기부수는 이제 이렇게 길게 무릎 위까지 이제 감아놓게 되겠고요. 수술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그 끊어진 인대를 이렇게 꿰매거나 그런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과 마찬가지로 재건술, 그러니까 인대를 다시 만들어 주는 게 되겠죠. 그런 재건술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타각원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식물의 치유도 잘 안 되고 재생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염증도 생기고 또 이제 유격도 생겨서 불안정성도 남는 그런 후유증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자극원을 이용한 인대 재건술을 하고 있고요. 자극원을 이용해서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는 경우에는 결과가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그림은 환자 본인의 힘줄을 하나 채취를 해서 이식물을 만드는 그런 사진이 되겠고요. 과거에는 자가건을 채취했을 때 그 이제 근력이 떨어지는 단점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런 단점들이 기술적으로 많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잠깐 수술하는 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에 있는 사진은 수술하기 전에 그 인대가 이렇게 끊어져서 덜렁거리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 옆에 있는 이 동영상은 자가건을 이용해서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한 후에 인대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강하게 잡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후방 십자인대 파열은 흔한 파열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드물지 않게 생기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됐을 때 조기에 제대로 진단을 해서 고정 치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만약에 그 이후에도 무릎이 10mm 이상 불안정하다면은 수술을 하는 것이 우선시 고려가 돼야 되는데, 수술을 하게 된다면은 재건술을 해야 되고, 이때 재건술을 할 때는 본인의 힘줄을 이용한 자가건을 이용한 인대 재건술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